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은 남구에 사신다 이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한 그래도 많으면 200분 이상 접수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그때 뽑을 때도 한 30명이 안 되게 뽑았었거든요. 이제 언제쯤 공고가 올라왔는지도 많이 전화가 왔었고요. 여러분 추석 잘 새셨나요? 매주 주간남구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윤명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글입니다. 명원 씨 추석 잘 새셨습니까? 네, 잘 새셨어요? 네. 추석 때 무슨 일 없으셨어요? 저 조카들이랑 놀고 또 송편도 빚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냈습니다. 도란도란 네. 보기 좋은 가족의 모습이었을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연휴 중에 계속 이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남구청 유튜브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나 계속 이렇게 좀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달님께 빌면서 예, 추석을 지냈는데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와, 이번에는. 900명 탁 찍었더라고요. 네, 900명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1000명이 되면 뭐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구독자가 아직 아니신 분들을 좀 색출하셔가지고 구독을 좀 하실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조만간에 재밌는 뭔가를 기획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소식도 기대해 주시고요. 한 주간 남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주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추석 연휴 기간에 70%를 넘어섰습니다. 남구청 건강증진과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남구에서 백신 1차 접종률이 70.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까지 남구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46.2%로 43% 수준을 기록한 전국 접종률보다 높았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남구청 복지정책과는 추석 연휴가 지난 직후 국민지원금 지급률을 집계한 결과 91.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광산구 93.9%, 서구 91.7%에 이어 광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9월에 부과될 남구 지역 재산세가 18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청 세무이과는 신축 아파트 수와 공시지가 등이 늘면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8억여 원 증가한 167억여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 ATM기, 위텍스나 지로 홈페이지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남구에 사는 이산 가족들의 사연을 기록한 영상이 오는 30일 상영회를 통해 공개됩니다. 남구청 대외협력실은 오는 30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남구 이산가족 영상기록 상영회를 열고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실향민 16명의 사연을 담은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상영될 영상은 다큐멘터리 감독 임용철 씨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남구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는 이슈 돋보기 시간입니다. 매년 남구에서는 관내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장학생 선발이 시작됐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담당 직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서순균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이번에 선발하는 장학생은 몇 명이고 또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번에는 총 49명을 뽑고요. 네. 대학생은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50만 원씩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50만 원이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에다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까지 해서 그분들 고등학생 50만 원씩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우선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구 주민이셔야 되시는데요. 남구에 거주하시는 부모님 또 학생이라든가 아니면은 학생 자체는 남구 아니더라도 부모님께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시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부모님이 1년 이상 거주하셔도 남구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돼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네요. 서울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은 남구에 사신다 이래도 네,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주무관님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뭐 아직까지 온라인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요.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방문 신청을 하셔야 되십니다.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청에 와가지고 네. 신청서를 쓰고 네. 서류를 제출하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뭐 서류가 좀 미비하게 되면 이제 보완을 요청을 드리고요. 보완이 되면 저희가 접수를 우선 받고 그 기간 접수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 또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하고요. 네, 그 후로 이제 2차 심사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선발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크게 보는 것들은 성적이랑 소득 그리고 이제 남구 거주 기간이거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각각 차등을 둬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무관님 제가 드린 질문 말고도 자주 들으시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민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이제 물론 뭐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접수자가 많고 저희 또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전화하셔가지고 왜 나는 선발이 안 되느냐로 많이 부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신청하신 분들이 뭐 재산이라든가 성적 같은 게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저희들이 기준 가지고 점수를 주다 보면은 아무래도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못 받으신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 근소한 부분들이 차이로 있죠. 안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근소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 경쟁률이라고까지 저희가 뭐 일일이 재보지 않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한 그래도 많으면 200분 이상 접수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그때 뽑을 때도 한 30명이 안 되게 뽑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접수해 주신 편입니다. 되게 상당히 생각보다 경쟁률이 있네요. 아시는 분들은 계속 신청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언제쯤 공고가 올라왔는지도 많이 전화가 왔었고요. 생각보다는 아마 이번에도 많이 접수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이 나가니까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하려고 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뭐 저 일이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주간남구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